안녕하세요. ONTV입니다. 아이고, 오늘은 하루 종일 그 전지를 하고 왔더니 아주 힘들어 죽겠네요. 그 부탁이 있어가지고 그 동네 그 시골 그 안길 그 가로수죠. 가로수 중에 그 배롱나무라고 우리 백일홍나무라고도 하죠. 그거를 그동안 몇 년 동안 전지를 못했대요. 그래서 오늘 가서 한 30여 주를 강전지를 하고 왔더니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. 손도 지금 잘 이렇게 움직이질 않고요. 안 쓰던 근육을 쓰면 항상 고생을 하죠. 자, 이번 시간에는 오늘 좀 일찍 좀 영상을 담으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또 그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. 수채화 교실 수업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늦게 끝나서 저녁을 못 먹고 하다 보니까 늦게 수업 끝나고 9시 넘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. 참 하루 맨날 바쁜 날이 되네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제가 계획대로 이제 여러분께 또 새로운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접어들죠. 좀 있으면 이제 장마가 시작될 텐데요. 병충해 걱정이 되는 시기가 됐죠. 그래서 이제 병충해에 대해서 앞으로 쭉 좀 다뤄볼까 합니다. 병충해도 이제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먼저 이제 선행이 돼야 될 것이 뭐냐면은 충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충해부터 이제 살펴볼 거고요. 근데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릴 것이 있을지가 이제 걱정입니다. 먼저 이제 우리 충해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벌레의 시큰에 그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전에 어떤 벌레들이 피해를 주는지 이제 좀 한번 알아볼까요? 자, 벌레라고 하면은 참 굉장히 많죠. 그 중에 이번 시간에는 깍지벌레라고 하는 거 있죠. 개각충이라고 그러죠. 춘난에 이제 해를 주는 것 중에 우리가 산채시 특히 많이 붙어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친환경으로 키우시는 분들 특히 그 깍지벌레가 붙어가지고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잖아요. 대략 한 크기가 1mm 전후밖에 안 돼요. 이게 굉장히 종류가 많다고 그럽니다. 대략 한 21속에 58종이나 이렇게 된다 그러거든요. 굉장히 많아요. 이 녀석들이 이제 식물의 기생에서 즙액을 빨아먹는 아주 고약한 놈들이죠. 예. 우리가 난초를 하시는 분들이 산채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죠. 이 녀석들이 거의 그 일령층에 이제 탈피를 하고 또 일령층에 이제 깍지 형성이 되는데요. 성층이 되는 데까지 대략 한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는가 봐요. 그래서 이제 불규칙한 동심원을 나타낸다고 그러거든요. 육안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시기가 대략 한 요것들이 이제 그 일형층이 지나면서 구분이 가능하다고 그래요. 우리 보면은 큰 거는 한 2mm 정도까지 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깍지벌레는 그 한 1년에 한 7회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. 난초는 어떤 분들이 한 2회, 3회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. 근데 종류가 다양한지는 모르겠어요. 하여튼 보통 놈들은 아니에요. 이거 아주 신경 많이 쓰이는 놈들입니다. 알도 굉장히 많이 낳는다고 그래요. 보통 한 30에서 50개 정도 이렇게 난다고 그러는데 한 1, 2주면은 부화가 가능하고요. 물론 온도에 따라서 부화 속도도 좀 다르다고 그래요. 약충일 때부터 이제 그 흡즙을 하는데 즙액을 이제 빨아먹는 아주 고약한 놈들인데요. 이 녀석들이 감로라고 여러분 아시죠? 우리가 진딧물은 그 뒤에서 분비물이 이제
그걸 감노락 하는데 단물이거든요. 개미를 예, 끌어들이는데 요 녀석들은 그런 정도까지 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감로를 적게 내 가지고 개미가 끼지를 않는다고 그러네요. 그리고 또 이름도 이제 종류만큼이나 굉장히 많은데요.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아보면 뭐 귤노랑 깍지벌레, 대주름 깍지벌레, 그 다음에 이제 매미충류도 아마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. 사철 깍지벌레, 그리고 이제 잔디 깍지벌레가 있고 조개 깍지벌레, 도롱이 깍지벌레, 고사리핀 깍지벌레, 그 다음에 난송 깍지벌레, 난초핀 깍지벌레, 단풍공 깍지벌레, 아유 많기도 하죠. 단풍굴 깍지벌레, 대나무 흰 깍지벌레, 대잎 깍지벌레, 하여튼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. 정말 많아요. 자, 그러면 춘난에는 어떤 것들이 피해를 주나? 그것도 몇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요. 그 중에 이제 난초핀 깍지벌레 피해가 좀 있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춘난 우리가 보면은 기부 쪽에 이렇게 붙어 있죠.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가장 육안으로 보기 싫게 기부 쪽에 하얀 반점을 남깁니다. 그런 걸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건데요. 어, 얘들이 이제 중요한 게 그 매개 역할을 하는데요. 2차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어떤 분들은 2차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2차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. 곰팡이를 옮길 수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. 실제로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이제 방제가 필요하다는 거죠. 우리가 이제 방제약으로는 가장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 비오킬인데요. 비오킬은 뭐 어떤 곤충이든 안 죽는 게 없어요. 곤충류는 소위 우리가 얘기해서 100%라고 표현을 합니다. 우리가 살충제를 뿌려서 잘 안 죽는 게 한 가지가 있죠. 뭐가 있죠? 가장 잘 안 죽는 게 있습니다. 거미류가 안 죽잖아요. 예, 그러나 이 비오킬은 맞으면 그냥 100% 죽습니다. 그럴 정도로 곤충은 어떤 거든 다 죽는다고 합니다. 그런 정도로 비오킬이 굉장히 강력한데 단점이 비싸죠. 우리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대략 한 6,000원, 7,000원 정도 할 텐데요. 그거를 10배로 한다 하더라도 분무밖에 안 돼요. 이거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난실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반드시 이제 전체 방제를 하는데요. 거기다가 10배로 희석해서 그 콤프를 이용해 가지고 초미세 분무를 해요. 그러면은 저희 난실 전체를 다 줄 수 있습니다. 굉장히 방제 효과가 좋고요. 그리고 어떻게든 이 개각충, 이 깍지벌레가 들어와요.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알 수는 없는데, 꾸준히 방제하지 않으면 이건 반드시 들어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뭐, 우리가 비카드도 굉장히 잘 듣습니다. 그리고 또 메모드가 있고요. 뭐가 있죠?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, 그것도 생각하려면 또 생각이 잘 안 나요. 비교적 우리가 살충제라 하면 거의 다 듣습니다. 예. 뭐 선택적 살충제가 아닌 이상은 다 들을 정도로 잘 듣고요. 그 친환경으로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분들은 뭐 식초나 또그 백두용인가요? 그거 하고 뭐 이렇게 삶은 물을 이용해서 한다는데 그렇게도 하여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방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고 이제 또 이게 천적이 있어요. 그 우리 무당벌레 아시죠? 그 진드기가 아니구나. 그 뭐죠? 그 진딧물. 진딧물 천적이 이 역시 이 개각충도 잡아먹는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난실이다 또 그렇다고 해서 무당벌레를 들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우리 친환경도 좋고 다 좋지만 먹는 건 아니니까요. 이 난초는 먹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
친환경까지는 생각을 않지만 아파트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은 친환경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그 건강 문제, 난초를 키우다가 오히려 그 작물보호제, 살충제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인체에 해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그렇게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 이제 아파트에서 키우시는 분은 저는 이제 비옥큐를 쓰시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반드시 잡아야 될 것 중에 첫 번째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개각충, 깍지벌레라 하는 거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. 또이 난초핀 깍지벌레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같이 피해를 주는 그 사례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는 반드시 방제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제 그 난초에 피해주는 것들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그 흔적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. 그런데 찾아보니까 없어요. 개각충은. 그렇다고 뭐 방제가 잘 됐다는 뜻은 아니고요. 어, 제가 나중이라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이거에 대해서 뭐 2차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충의 발생 중에 개각충, 깍지벌레라 하는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. 자, ON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